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 주권 미발행 주식의 양도담보, 그리고 질권 설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B가 A에게 돈을 대여했고요. A는 B에 대한 담보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A와 B 사이에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의 명의를 A에서 B로 바꾸는 이런 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근질권 설정 계약은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 99 그 1 결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질권 설정 계약을 하면은 의사표시만으로 질권 설정은 되는 거고요. 이 근질권 설정 계약을 주주명부에 표시해 놓으면은 등록 질권이 되고요. 뭐 안 하더라도 질권 설정은 된 겁니다. 이런 걸 보통 약식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주명부에 기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질권 설정 계약을 하면 의사표시만으로 질권 설정의 효력은 발생하게 됩니다. 양도담보로 이제 주식을 제공한 경우를 보면은 일단 뭐 민사상 대여계약을 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연 5%의 법정이자가 붙는데요. 아니면 뭐 상인들 사이에서 어떤 대여가 이루어졌다거나 아니면 회사가 뭐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줬다거나 해서 한쪽이 상인인 경우 이런 경우 등 상행위로 인한 대여계약의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자가 붙습니다. 민법상 대여계약을 담보하기 위해서 주식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판례는 이거를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변제기까지 변제를 못해서 B가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경우에는 B는 먼저 첫 번째로 주식을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에 처분해야 되고요. 이 처분한 가격에서 처분 비용을 먼저 공제하고요. 그리고 나서 남은 돈을 이 대여해준 대여 원리금 채무, 피담보 채무에 충당을 하고요. 그래도 돈이 남으면은 이 잔여액은 A에게 지급해야지만 제대로 된 양도담보권의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다 맞춰야지. 상법상 대여계약을 위한 주식의 양도담보계약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이고요. 그리고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경우에는 방금 봤던 1, 2, 3, 4의 절차를 다 거쳐야지만 양도담보권이 실행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민법상 대여계약을 위해서 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보면은 이때에는 이 근질권 설정 계약은 정산을 예정한 질권 설정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민법 339조가 미리 유질 약정을 하더라도 이 유질 약정은 무효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유질 약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정산을 안 하고 바로 이행을 못하면은 이 주식이 B에게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정산을 안 거치고 다른 방식으로 변제를 받는 그런 것들을 이제 유질 약정이라고 하는데요. 민법이 이런 유질 약정을 금지해 놓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대여계약을 위한 민사상 근질권 설정 계약은 아무리 유질 약정을 넣어놨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결국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와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A가 변제기까지 변제를 못해서 B가 질권을 실행할 경우에는 B는 앞서 봤던 요 네 가지 주식을 합리적이고 적정 가격에 처분하고 처분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돈을 피담보 채무에 충당하고 잔여액이 있으면 A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질권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법상 대여계약을 위해서 이제 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질권 설정 계약서에 유질 약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유질 약정이 없다고 한다면 이때에는 뭐 당연히 정산을 예정한 질권 설정 계약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게 원칙이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만약 A가 변제기까지 변제를 못해서 질권을 실행할 경우에는 B는 1, 2, 3, 4 절차를 다 거쳐서 질권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법상 대여계약을 위하여 근질권 설정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이 근질권 설정 계약서를 보니까 유질 약정이 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상법 59조와 민법 339조에 의해서 상사에서는 유질 약정이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상법상 대여계약을 체결했고 이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유질 약정은 유효한데요. 유질 약정은 어떤 것들을 유질 약정이라고 하냐면 샘플을 좀 들어보면요. 만약 이런 경우에 있어서
질권자 B의 정산 의무를 면제하기로 한다라는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는 변제를 못하면 주식은 무조건 B에게 귀속된다라는 것이 계약서에 들어있거나, 또는 주식의 취득에 별도의 정산은 불필요하다. 뭐 비슷한 얘기죠, 다. 이런 식의 약정이 들어있거나, 아니면은 주식의 실제 처분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뭐 담보 제공 당시 코스피 가격의 2분의 1로 주식을 일률 평가해서 그 평가 금액을 변제에 충당한다. 이런 식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앞에 것들은 그냥 B가 다 가져가는 식으로 이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고요. 요 마지막 거는 원래 주식을 합리적 적정하게 처분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 근질권 설정 계약할 당시에 그 주식의 가치를 코스피 가격 2분의 1로 일률 평가한다든지 뭐 10,000원으로 일률 평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정해놓고 금액을, 그리고 변제기가 돼서 이행을 못하면 요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 주식의 평가 금액을 정한 다음에 변제에 바로 충당해 버리겠다. 이런 식의 어떤 약정도 유질약정의 예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질약정이 들어있으면 이제 이것들과 요 앞에 봤던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른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효한 유질약정이 있고, 만약에 A가 변제기까지 변제를 하지 못해서 B가 질권을 실행하게 되면은 유질약정에 따라서 B에게 바로 주식 취득의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B가 바로 주주가 되는 거죠. 또는 바로 변제 충당, 이렇게 정한 거에 따라서 변제 충당이 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A에게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뭐 대체로 아마 불리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겠죠. B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B도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텐데, A에게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B가 아마 이런 식으로 유질약정을 특별히 둬갖고 이런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판례는 상법상 유질약정이 유효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을 건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판례는 2007-11996 판결 같은 경우에는 유질약정이 유효하긴 유효하다. 하지만 유질약정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계약서에, 요 질권 설정 계약서에 반드시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유질약정을 한다는 약정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반드시 명시적일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묵시적 약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계약서를 볼 때 이 유질약정이 있는지 없는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적어놓지 않고 좀 애매모호하게 적어놓은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불분명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원칙으로 돌아가서 정산을 예정한 질권 설정 계약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1, 2, 3, 4를 거쳐야지 질권 실행이 적법한 것이 되겠죠.